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행동했는데 그 결과는 무시로 돌아왔던 기억.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라 스스로를 뒤로 밀었지만 은근히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돌아왔던 경험이요. 억울하고 서럽고 가장 아픈 건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더욱 슬픈 이유는 정작 가해자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더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죠. 그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당신이 당장 쓸 수 있는 실전 대처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건 당신 잘못이니까 고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존엄성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세상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잘 지내기 위해서 어쩌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격적으로 상대방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시당했을 때는 바로 정지시키세요. 무반응 응시법. 상대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거나 태도로 드러날 때 당장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을 가만히 응시하세요. 말도 하지 말고 표정도 바꾸지 말고 그저 눈으로 나는 지금 불쾌하다를 보내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없이 눈을 마주칩니다. 표정은 무표정하게 유지합니다. 상대가 말을 끝낸 후에도 2, 3초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 방법은 사회적 자의식을 자극해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민망해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 약하신 분이라도 별다른 마찰 없이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만약 표면적인 마찰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눈빛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말로는 부드러운 멘트로 분위기를 순화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의도 되묻기. 상대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되짚어서 의도를 확인하세요.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방금 말은 이런 뜻인가요? 그 말은 지금 저를 평가하시는 건가요? 이 방법은 자신의 말을 다시 듣게 하여 부적절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계의 언어 사용. 무시하거나 은근히 깔보는 말에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다음엔 더 심한 공격이 옵니다. 분명하고 단단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어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말은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지킬 줄 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호구 아님, 인증이죠. 마음이 약해서 면전에서 상대방의 의도에 반대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이건 꼭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마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내는 거죠. 조금 부드럽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천천히 하고 진지하게 숙고한 듯한 태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네 번째, 잠깐만요, 생각 좀 하고 대답할게요. 반응 늦추기.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빨리 대답하고 빨리 웃고 빨리 받아주고. 이건 곧 나는 네 말에 휘둘린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잠깐 반응을 늦춤으로써 스스로의 페이스를 되찾고 내 말에 반응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건 지금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멘트는 당신이 주체라는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추다가 실수하거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대신 상대방이 당신의 페이스에 맞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통보식보다는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면 더 부드럽게 전달하면서도 본인의 페이스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정중하게 반응하고 경계도 그었는데 여전히 무시가 반복된다면 그건 패턴화된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봤는데도 상대가 발맞춰주지 않는다면 그땐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마찰 없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를 줄이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등 관계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
좋은 환경이라면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해당 인물과의 관계만 눈에 띄게 줄여나가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끝장을 보겠다 하시면 한번 터놓고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큰 문제 없이 관계만 끊어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은근히 피하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설사 상대가 요즘 나 피하는 것 같다? 는 식으로 말을 걸어도 능청스럽게 아닌 척 하시면 됩니다. 말로는 그럴 리가 있겠냐는 식으로 하면서 행동으로만 상대방을 피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큰 어려움 없이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배척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존중할 생각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내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약해서 모자라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선함과 배려심이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배려는 하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당신을 존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